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친박당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박당? 참 큰일인데요. 보수가 또 분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박당 만들어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 No. 제일 좋아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고 애국당에 간다, 태극기 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둘째 얘기고요. 예, 친박당을 만들려고 한다. 내년에 물갈이가 대폭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 친박 세력들이 상당히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국회의원 못 되니까 친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당 사정을 조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이제 홍문종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박계 의원들이 다 탈당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친박당을 만들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선 그 새로운 당 체제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끝났고 예. 그야말로 당원들이 직접 뽑은 선거위에서 당 지휘부가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 당 지휘부가 이제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인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친박계를 제거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가지고 총선과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은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황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주요 당직자들 그 인사를 했잖아요. 그 당직자들 인사를 하고 또 그 인사하기 전에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 능력을 보고 인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대안이 있는 정책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 능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를 내세웠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요 당직자들 임명을 했어요. 그럼 그 주요 당직자들 중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파별로 분류한다면 과거에 친박계로 분류될 만한 사람들도 제법 또 임명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박계들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또 공천에서 다 탈락이 돼서 친박 신당을 만들 정도로 당을 이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현재의 당을 그런 식으로 보는 인사들도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와 말하자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천이 배제돼야 될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리에 연루됐고 또 탄핵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친박 친이를 다 떠나서 어쨌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공천 배제가 돼야 될 텐데 그중에 일부 친박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면서 홍문종 같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면서 애국당으로 가고 또 애국당에 간다는 얘기는 바로 황교안 대표와 등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황교안은 버린 카드다. 이게 버린 카드라는 얘기가 벌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의자도 안 집어넣어주고 정말 섭섭하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건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가 탄핵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친박 세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내년 공천에 상당한 자리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싸움을 지금 벌써 벌이고 있다. 안 되면 나가서 예전에 친박 연대처럼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이런 걸 봤을 때 문재인의 입장은 잘 된 거 아니냐. 결국은 친박이 만들어지면서 보수가 분열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 내에서는 그건 안 된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몇몇 빼놓고는 다 함께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내년에 아주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이 지금 보수 분열을 회책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애국 우파 세력들이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면은요. 우선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우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요구사항 중에 첫 번째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개파색을 드러내지 말라. 개파 갈등을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뭘로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회할 때 내세우는 게 뭡니까? 좌파 독재 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 여당의 실책을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똘똘하게 그리고 자유우파가 철저하게 뭉칠 수 있는 그런 네. 정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사항이고 국민의 눈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당에서 지금 공천 룰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공천을 해서 그 인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겠다 이런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계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공천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법률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 상식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무슨 성폭행 네. 요런 그 도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식의 흐름이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한국당이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 공천루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지난 공천 파동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천 룰이 정해지면 대표도 공천 룰에 기속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룰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가 더군다나 공직생활 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 출신들은 정치인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제일 큰 다르점이 룰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네. 룰을. 예. 그러면은 이 공천 룰이 어떻게 보면 총선을 앞두고 제일 큰 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치권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빚진 사람이 뭐 있겠어요? 빚진 게? 없죠. 빚진 게 없잖아요. 예, 예. 빚진 게 없으니까 더 단단하게 룰을 갖고 원칙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 원칙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의한 투명한 공천으로 하면 예전에 친박계로 이 소속이 됐다고 인식을 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그 공천 룰에 의해서 제거됐을 때 아, 이 사람은 친박이기 때문에 제거됐어. 이런 평판을 받지 않게 이 공천을 심사를 할 것이고 또 그 룰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게 밀실에서 조용히 누구는 뭐 이런저런 이 그러니까요. 개파색 하나 가지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황 대표를 버린 카드다. 뭐 친박 신당이 나는데 이거는 옛날식 개념이고 옛날식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변하게 달라지는 지금 우리 국내 정치 환경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지만은 네. 우리 당의 입지도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의 입지가 3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지난 20대 총선 때 우리 한국당이 보여줬던 가져왔던 지지율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회복했잖아요. 이 정도로 이 자유우파의 결속력 그리고 자유우파들이 한국당을 보는 시각과 한국당 안에 있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을 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흐름이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된 흐름을 갖고 앞으로 내년 내에 있을 공천을 보고 한국당의 이제 진로를 내다봐야지 옛날식 사고에 빠져갖고 이렇게 보면 옛날식이 옛날 친박이었는데 만들어진 거 맞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친박계가 나가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친박계 우리 박정희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친박 신당이 친박 연대가 만들어질 때고 상황이 같냐 이거죠. 아, 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탄핵 그야말로 프레임에 스스로 걸리고 또 누가 만들어놓은 탄핵 프레임에 걸려 들어갖고 만약에 정당이나 정치적 결사체 아니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총선의 심판을 보겠다? 그러면은 전부 자살골 넣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아주 좋은 분석입니다.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원칙과 또 정해진 룰에 따라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밖에서 볼 땐 말이죠. 아, 자유한국당이 분열돼야 돼. 그러니까 친박들이 나가서 당 만들고 쪼개지게 되고 또 싸우게 되면은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다 먹을 거야. 요런 계산을 하고 지금 박지원도 사실 박지원이 아주 여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이렇게 손 흔들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지. 요런 건데 말이죠.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홍문종 의원도 뭐 태극기 세력이 더 많이 모여야 된다. 그럼 자유한국당 내에서 해야지 왜 나갑니까? 애국당 얘기 슬슬 퍼뜨리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불만 세력들 끌고 나가서 뭔가 세를 규합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공천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분열, 획책,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게 정답이냐?
뭐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열되면 망하고 합치면 사는 건데 분열을 누가 조장하고 있느냐? 바로 박지원과 같은 사람, 홍문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한국당 내에 또 일부 아주 불만 세력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 없어도 내년 총선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인재 영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이 능력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면 우리도 뭐든지 상품도 좋은 상품한테 소비자가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요, 제가 광화문 집회할 때 가보면 그러해요. 이제 바른미래당, 거기 한국당 가는 사람들 이제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한국당하고 뭉쳐야지. 그렇죠. 들어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애국당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애국당도 이제 한국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뭉쳐야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홍문정이 예. 애국당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재판 있지 않습니까? 구속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자유한국당 분열시키고 있어. 나 집어넣으면 안 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홍문정 의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언론들이 지금 홍문정 비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추기고 있죠. 이게 뭐겠어요? 언론과 문재인은 한 몸 아니겠습니까?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일부 분탕 태극기 세력을 키운다. 이게 과거부터 계속 의심받았던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박지원 입에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아마 이런 공작들이 가열차게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항상 어려울 때는 큰 집한테, 큰형한테, 아버지한테 기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유우파도 큰 집 보면 누가 보더라도 자유한국당 114명 국회의원 데리고 있잖아요. 예. 이 자유한국당이 큰 집이기 때문에 큰 집으로 다 한 식구가 돼서 모였을 때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좋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지,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과 본인의 정치 생명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이럴 때 옛날식으로 꼼수 부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스스로 지구멍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꼭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창원 보궐선거 결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죠. 분탕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참 그 500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그렇다면 우리가 합쳐야 되는데, 지금 뭐 찢어져서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력들 뭘까요? 바로 그자들이 문재인의 도움입니다. 말로는 애국하고 태극기 들고 있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바로 그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요. 자유한국당 잘못하면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탕이 아니고 대한민국 살리는 방향에서 비판을 해야죠. 자유한국당 무너져라! 탈당해서 무슨 태극기 세력을 끌고 나간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홍문종 씨. 당신은 말이죠, 태극기 세력을 끌고 나갈 게 아니라 바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